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법률 및 경제특강 제4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가 개정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이제 공포되는 건데, 시행령이 2016년 지난 3월 31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이 특히 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할 때 손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법을 모르잖아,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차인들이죠. 여기 임대인은 이제 집주인이죠. 임대인.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임차인이 되겠는데, 보통 임차인들이 그런 임대차 계약을 맺잖아요. 임대차 계약,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 집주인, 이 임대인, 집주인 소유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 또 두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이 언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인가를 항상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임대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갚지 못해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이후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은 근저당권자를 먼저 배당해주고, 이 남을 돈이 없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론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 이런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택임대차 보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임차인들에게 은행보다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오늘은 이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이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이 얼마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빌려온 돈이 언제냐에 따라서 임차인들은 배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소유권 이전하고요. 만약에 2014년 만약에 이 사이입니다. 5월 3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을 2014년 6월 8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이 근저당권 설정자가 만약에 여기서 의무경매를 신청했다. 2016년 5월에 의무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먼저 근저당권 설정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저당권보다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9,400만 원일 때 9,500만 원일 때 죄송합니다. 보증금이 9,500만 원일 때 3,2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이 9,5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집이 경매로 나왔다면 은행보다 먼저 3,2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이었다면 이론도 최우선 변제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잘 알아두세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여러분 계약할 때 보증금을 9,500만 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1억 원 하는 것보다 9,50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최우선 변제가 3,200만 원만큼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들어가는데 이번 개정된 것이 3월 30일부터 이제 2016년 3월 30일부터는 서울에는 보증금이 1억일 때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 3월 30일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 집주인이 3월 30일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1억이라면 3,400만 원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고요. 집주인이 언제 근저당을 설정했느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사이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보증금이 9,50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가 3,20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거는 2016년 3월 31일부터는 보증금이 1억일 때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받을 금액이 3,400만 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이 근저당을 언제 설정했는가 이 날짜를 항상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때 임대차 계약할 때 보증금이 1억 2천이다. 그렇다면 최우선 변제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최우선 변제 개정된 거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개정된 게 2016년 3월 31일부터 개정된 게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일 때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과밀억제권역이죠.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적이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개정이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보증금이 8천만 원일 때 2,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광역시는 6천만 원일 때 보증금이 6천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는 2천만 원까지 해주고요. 이 광역시에는 이런 게 포함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안산시, 용인시, 광주시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일 때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을 해볼까요?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의정부, 수원,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런 지역은 그 당시에 2014년 1월 1일부터 16년 3월 30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여러분들은 보증금이 8천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가 2,7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계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서 보증금을 9천만 원, 임차 보증금 9천만 원 넣었다면 최우선 변제는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일 때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이런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확인해보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만이 이런 만약에 그 집이 잘못돼 가지고 경매로 넘어간다면 최우선 변제 법원으로부터 근저당권보다도 그런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